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 지역을 보는 새로운 눈.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 임실군 김철배 학예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철배입니다. 학예관이신가요? 아닙니다. 네. 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조짐이 보이네요. 예. 네, 뭐 좀 여기저기 발굴 조사도 다니시는데 혹시 뭐 아니요, 찾으는 없으세요? 요즘에는 많이 못 돌아다니고요. 이제 네. 산이나 이런데 이제 금성문 같은 거 보러 다니고 음, 사람이 없는 데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네요. 네. 자, 오늘 어진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주 어진박물관에서 개관 10주년 맞아서 태조 어진 진본전 열리더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아니, 학위 논문 주제가 이 어진이라고 안 하셨어요? 예, 제가 주제가 이제 조선시대 경기전 연구로 이제 학위를 했고요. 이제 경기전부터 어진까지 거기 관리 운영 뭐 이런까지 다 해서 좀 썼습니다. 그 진본전 열리면 이렇게 관심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바쁘셔서 아직 못 가셨구나. 그렇죠. 친견하는 네. 느낌입니다. 네. 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이제 경기전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진에 대한 관심도 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논문 하나 쓰는 게 목표였는데요. 논문을 이제 쓰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지역사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왕실의 진전하고 연결이 있고 그 진전 중에서 지금 태조 진전은 전주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남한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이면서도 중앙 역사의 한 부분이 되죠. 네. 올해 초에 이제 전라도 천년사에서 한번 좀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어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네. 영원한 과제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진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용안을 뭐 제대로 보지 못하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정면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진은 왜 만드는 거예요? 용도가 뭡니까? 참 저희도 어려운데 네. 조선시대는 사실은 왕의 초상은 의례용인 것 같아요. 재래용.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왕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이제 어머니를 모신 이게 영조 임금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제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머니 저기 사당 어머니 사당에 자기 얼굴을 갖다가 넣어놓기 위해서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 부인 이제 인현왕후를 그리려고 했는데 이제 화사가 인현왕후를 보는 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른 화사를 그대로 나를 그려라 해가지고 숙종임금이 자기를 그려서 이제 강화도에다 봉안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경우도 있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왕조에 보면 이제 실록 같은 거 편찬하잖아요. 예, 이런 것은 그냥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렇죠. 실록은 네. 그런데 이 뭐, 어진 네. 어진은 그 임금마다 다 그린 것은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영조 숙종임금은 거의 10년에 한 번씩은 그렸어요. 그래도 다른 임금들은 그렇게 그릴 수가 없었고 지금도 이제 영정을 그릴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그 이제 물론 이제 사가에서 할 때는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장님 그릴 때는 뭐 한 2천만 원이 든다거나. 아, 지금도 그런 걸 그립니까? 지금 네. 저 영월 네. 영월에서는 단종 임금이 거기서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단종 임금을 이제 어진을 한번 추상해서 만들겠다 해가지고 네. 6천만 원을 지금 세워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엉망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인물들 역사 인물 말고 예.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이 초상을 그려요? 의장님은 그리죠. 대통령도 그립니까? 대통령까지는 네. 따로따로 그리는 거 봤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네. 그린 사람이 그렇군요. 있고. 예. 네. 사진 찍으면 되는데 왜 이거 그리나요? 사진하고 이 그림이 가지는 느낌하고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네. 아, 청와대 대통령 어진이 이 초상화이 전부 다 걸려 있다고 하네요. 네. 뭐 다 그리는 모양이군요. 근데 어쨌든 조선시대 왕들이 어진을 모두 그리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고. 네, 그렇죠. 네. 태종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을 그리도록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그렸어도 자기는 절대 그리지 못하도록 했고 세종임금도 자기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특정하게 어진을 그리는 시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종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버지를 좀 많이 그리워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닮게 그래서 추상화로 그리죠. 네. 아니 그 지금 그린 왕이 전체 지금 조선시대 왕 중에서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지금 남아 있는 어지는 한 6명 정도 돼요. 남아 있는 건 예. 그렸다는 것이 확인되는 왕은 그렇죠. 그것은 더 많은데 다 음. 체크를 못 했고요. 이제 추존왕은 한 2명 정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세자 시절이나 군 시절에 그린 그림도 몇 점 있고요. 네. 네. 세종대왕 집회에 있는 세종대왕 모습은 그건 뭐예요? 그것은 추상화죠. 아 그건 추상화. 네. 후대가 상상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세종대왕의 모습과 관련된 뭐 그런 기록들은 뭐 아예 없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뭐 뚱뚱했다거나 뭐 고기를 좋아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있지만 그림은 그리진 않았어요. 네. 예. 아 그야말로 그럼 진짜 상상화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좀 여러 가지 좀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진을 이제 그린 왕들을 아까 좀 몇몇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실록 같은 경우는 물론 왕에게 이제 불리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싫기 싫더라도 예.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남긴다, 기록을 남긴다 이런 차원에서 가감 없이 남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진도 모습 그대로 그립니까? 아니면 조금 보정을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초상화의 특징은 이제 극사실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얼굴에 이제 곰보 자국이 있다거나 이제 뭐 이렇게 검버섯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분들한테는 그 세월의 흔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인품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오히려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요. 예. 그러니까 보통 어진이 이제 직접 그려졌다라고 하면 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을 것이다. 예. 네. 우리나라는 일오불사 이게 털끝 하나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어진을 그리는 사람도 참 영광스러운 작업이었겠어요. 아무나 그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기록에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거 어진을 그릴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을 남겨요. 그런데 이제 기록이 남겨진 것은 조금 후대의 일이고 아마 여기 전조 같은 경우는 1617년에 태조 어진을 한번 모사를 해요. 전조에 와서. 네. 그때는 사실은 의궤는 없고 실록 기록에만 좀 남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네. 자, 태조어진 진본전이 예. 열리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어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조선에 이제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중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왕이 어진을 그렸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어진이면 무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태조 어진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조선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26개가 있었다라고는 기록이 있었습니다만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그 함흥하고 전조하고 두 개만 존재를 하거든요. 태조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태조 어진은 이제 그렇게 많이 있었어도 사실은 지역에다가 한 5군데다가 배치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주인데 이것 자체가 조선의 상징인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곳곳에 배치를 한 이유는 바로 이제 고려 시대로부터 이제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물론 그래도 평화롭게 이렇게 정권 이양이 된 거잖아요. 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습. 네. 이게 아마 태조 어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태조 말 그대로 이제 건국 예, 그렇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어진들이 많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어진들이 그려지면 원래 이제 아무 곳에나 모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뭐. 저기 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의 초상들만 모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선원전이라고 하고 네. 지역에서는 태조 어진만을 위한
진전, 태조 진전 해가지고 5군데를 둔 거죠. 음. 근데 이제 선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그 왕의 이제 그 정통성과도 그대로 관련이 있어서 왕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혼자 들어가서 아버지, 할아버지 얼굴을 친히 보고 눈물도 흘리고 모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종묘나 이런 데는 이게 국가적인 의례 행사이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뭐 선대를 어떻게 하거나 이럴 수는 음. 없거든요. 여기는 그 개인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선원전 같은 경우는. 종묘에는 그럼 뭐 저 위패나 이런 것들 종묘는 유패만 있죠. 위패만 있는 거고. 예. 네. 그러면 이 어지는 선원전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그렇죠. 이제 네. 어진은 이제 그 선대 왕들의 어진이 음. 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할아버지를 직접 같이 바라보면서 네. 개인적 소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게 이제 그 탄양의 이야기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근데 지역으로 이제 5군데 예. 태조 진전이 있었던 곳이 5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전주인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전주라고 하는 것이 5지역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것은 뭐 풍패지관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뭐 큰 도시였기 때문에 된 건가요? 이제 풍파의 지관이었기 때문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강화된 개념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 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디는 신라 땅이고 어디는 고구려 땅이고 어디는 백제 땅이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아직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태조가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 그것은 고려 시대 사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경주, 한양, 그다음에 개성, 평양 이렇게 4군데가 바로 고려 시대 사경이니까 네. 전주는 그 사경에 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주에서는 태조진전을 유치를 합니다. 아 전주에서요? 전주에서 요청을 합니다. 네. 그게 제 첫 번째 이제 논문의 주제였죠. 왜 아 전주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추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록에 기록이 그렇게 있습니까? 나옵니다. 아 기록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경주의 태조어진을 서울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모사를 해서 전주에다가 모십니다. 네. 만약에 처음부터 모시려고 생각을 했으면 경주 거 그릴 때 같이 그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5년 있다가 경주 것을 다시 서울까지 올려서 네. 서울에서 다시 그려서 전주에다 봉헌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쉽게 그 그냥 이쪽으로 옮겨달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사실은 그 지금망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이방간 태종의 형이었던 이방간이 이쪽에 유배되어 있었고 그 즈음에 전주에 대한 이제 약간의 그 개국공신 숙청 작업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이배규 선생이니 마전희 씨로 대표되는 이배규 선생이니 뭐 오몽을 선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자의 난 일으키면서 이분들이 숙청이 거의 다 이루어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서 아마 이 전주에 있던 전주 부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실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민심 수습 차원인가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1400 처음으로 온 게 1410년입니다. 1410년. 예. 네. 근데 저기 그 태조께서 이제 1408년에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왕자의 난 이후에 예. 다소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어요. 저는 좀 약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 이제 전주로 예. 네, 태조 어진이 오게 되고 어쨌든 어진이 있으면 뭐 이곳에서 관련한 행사라든지 뭐 제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기 전주에 아마 이제 그 이후에는 자부심이 되죠. 사실은 세종대왕 때 이제 태조진전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임금이 이제 부항의 이제 유작을 함부로 없앨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 이제 경기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례상으로서는 이제 지역에 있는 태조진전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세종 임금이 이제 이것을 다시 인가를 한 거예요. 그 인가가 지금 600년을 내려온 거니까 그 네. 사이에
여기 이제 왕실에서 제사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주이시 대동종야학원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의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 전통이 있는 의례죠. 네. 근데 어진 제사는 예. 이게 살아있는 용환이라서 제사 음식을 안 올렸다면서요? 아 이제 이게 이제 네. 제사도 약간 다른데 이건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제사에서 돼지머리 올리고 뭐 어육, 탕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제 다과, 다식, 예, 그걸 깨를 뭐 이렇게 해서 이쁘게 만든다거나 네. 뭐 산자를 붉은 산자, 흰 산자 이렇게 해서 음.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그 탕도 그 뭐 두부를 가지고 맑게 네.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과상으로 올립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도 이제 그런 행사가 재현이 아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네. 그 사실은 지역을 얘기할 때 문화 이제 그렇게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제 맛, 소리, 향 이런 걸로도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경기전에서 뭐 제사 올릴 때 쓰는 다식, 경기전에서 올리는 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맛있어요. 1410년에 이제 처음 전주에 네. 태조 어진이 오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뭐 유실이니 뭐니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이 네. 태조지는 사실은 임진왜란 때 이제 오이길 선생으로 대표되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실록과 같이 정읍 내장산으로 피난 갔다가 어진은 아산을 통해 갖고 평양 보현사에 있다가 1614년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1614 이게 한 20몇 년 동안 타 지역에 있다가 환환이 된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전이 지금의 모습으로 새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전은 1614년 건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동학농민혁명 때는 유봉산성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숙종의 아들이었던 그 경종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저기 유화도 회군 300년 네. 만에 태조어진이 서울에 입성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근데 지금 경기전에 모셔진 어진이 1800년대 작품이라고 이것은 들었거든요. 187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당시 1688년도에 이제 경종이 태어날 때 서울로 올라갔던 태조어진, 그때 당시 모사했던 그것을 모사해서 전주에 이제 봉안을 한 거고요. 원래 전주에 있던 태조어진은 좀이 많이 쓸었습니다. 이것을 좀 그때 당시 그 감사였던 이호중이라고 하시는 분이 직접 가갖고 어진을 이렇게 햇빛에도 받쳐보고 이렇게 했는데 눈 주위에 뭐 콩알만한 그 좀이 쓸었다거나 이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그냥 이제 땅에 묻고 네. 지금 서울에 있었던 그것을 모사해서 그대로 내려오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예, 그렇습니다. 진본으로 예.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예, 317호로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됐고요. 네. 예, 조선 시대는 이제 어진을 그리면은 왕의 초상을 만약에 하나를 있어서 이제 이것이 낡어 갖고 새로 그리면 이것을 두 공간에 두면 의뢰 공간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네. 이제 또 낭비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원래 있던 곳에 뒤쪽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본도 보고 신본도 보고 봉심할 때 같이 보는데 1872년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조선왕실이 탄생한 지 뭐 480주년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본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1872년에 전주 경기전 태조어진은 이제 의궤 이름이 어진 이모도가 무궤예요. 네. 앞에 것을 없앱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진품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 모사품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게 진본이고요. 그때 네. 당시의 기술력으로 똑같이 그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 평상시에는 경기전에도 진본이 안 걸려 있죠. 전시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은 1999년도에 네. 이제 권오창 화백이 그린 것이고요. 그때 네. 당시에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경기전을 찾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본을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 그려서 지금 걸어놨죠. 훼손 가능성도 있고. 예. 네. 근데 진본하고 모사품 다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그림 자체로는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못 느끼는데 네. 이제 이것을
표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지금 경기전에 걸려 있는 그것은 약간 울었어요. 네. 이게 여기 판판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양쪽 끝으로 이렇게 울어가지고 좀 그런 것은 좀 안 좋게 보이죠. 태조 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금 왕들의 어진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지금 6종 정도 됩니다. 6종 정도? 예. 네. 조선 시대 이제 선원전에 태조 어진, 조선 왕실의 어진들을 다 이제 보관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네. 부산에서 불이 나서 음. 거의 모든 것이 전소됩니다. 음. 지금 남아 있는 철종 어진의 일부도 불에 탄 것을 복원한 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골룡포를 입은 이제 태조 어진도 사실은 완전하게 이제 그 거의 이제 끝에 마리만 남고 불탄 것을 이제 복원을 하면서 빨간색 골룡포 입은 태조 어진이 하나 지금 만들어져 있죠. 네. 추상으로 해서. 그러면 그 태조 어진이 이제 그려질 당시의 태조의 나이, 예. 그러니까 뭐 말년이에요? 뭐 언제적 시점? 이게 이제 네. 참 재미있는 것이 그 똑같은 태조 어진인데 지금 함흥에 있는 준원전에 있는 것하고 전주에 있는 태조 어진의 모습이 달라요. 근데 실제로 태조는 7년밖에 제위를 안 했거든요. 네. 7년 만에 이렇게 제위 모습이 달라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전주에 있는 태조 어진이 약간 이제 근엄한 왕의 모습으로 이제 함흥에 있는 준원전은 약간의 무인 기질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기는 모습에서. 네, 태조진 진본전이 이달 말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경기진에서 열린다고 어진박물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셔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천년전사 오늘은 태조 어진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계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임실군 김철배 하계사였어요.